하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집 안은 조용했고 성진은 서재에서 아마도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스프레드시트를 조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반복적인 일상이 그녀를 점점 더 숨막히게 만들었고 둘 사이의 거리가 그녀가 인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였으며 그녀는 이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다. 지난주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지훈과 민서와의 저녁 식사는 유쾌하고 웃음과 편안한 대화로 가득 찬 자리였다. 하지만 그 밤의 가벼움은 민서의 한마디로 깨어졌다.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하나의 마음속에 위험한 도전으로 남아있었다. 그냥 호기심으로 하룻밤만 서로 파트너를 바꿔보면 어떨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순간 테이블은 잠시 조용해졌고 곧 긴장된 웃음소리가 퍼졌다. 하나도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그 순간 성진이 민서를 바라보던 시선을 잊을 수 없었다. 마치 그 생각이 그리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는 듯했다. 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성진이 그 말을 다시 언급했다. 민서가 한 말 기억나? 그는 저녁 식사를 마칠 즈음 무심코 물었다. 하나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응, 기억나. 하지만 그냥 농담이었잖아, 그렇지?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를 보지 않았다. 꼭 농담만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흥미로운 일이 될 수도 있잖아. 그 제안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성진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 어쩌면 기대감까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는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며칠 동안 그는 몇 번이나 가볍게 그 주제를 언급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는 그 생각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 자신이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남아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결국 하나는 더 이상 논쟁을 끝내기 위해 동의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 모였다. 분위기는 아늑했고 배경으로 울리는 피아노 소리는 긴장을 덮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하나는 성진과 민서가 눈길을 주고받을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반면 지훈은 여유로워 보이며 하나의 불편함을 알아챌 때마다 안심시키는 미소를 보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는 망설였다. 이를 알아챈 지훈은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그냥 대화만 나눠도 괜찮아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는 차분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가는 길에 지훈은 침묵을 지키며 그녀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다. 그는 그녀를 서울 중심께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서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대화를 시작했다. 지훈은 두 잔의 카푸치노를 주문한 뒤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민서를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 초기의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편안했고 하나는 점차 긴장이 풀리며 대화에 참여하고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행복하세요, 하나씨? 갑작스러운 그의 질문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 질문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며 오랫동안 피하고 있던 의문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듯 보였다. 카페를 나온 후 지훈은 하나를 한강 근처의 전망대로 데려갔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하나는 그의 곁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지훈은 다가왔지만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차로 돌아왔을 때 하나는 뭔가 달라진 자신을 느꼈다.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밤이 자신 안에 알지 못했던 문들을 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면 지훈은 여유롭고 차분해 보였다. 마치 시간이 충분하다는 듯한 태도로.
그가 예약한 호텔로 돌아왔을 때 하나는 문 앞에서 망설였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선택은 그녀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천천히 하나는 문을 넘었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경계를 넘어서는 일처럼 느껴졌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나는 몸 전체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면서 동시에 새롭게 재건되는 느낌이 들었다. 지훈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방의 문을 열었다. 그의 움직임은 그날 밤 내내 보여줬던 부드러움 그대로였다. 방은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고 중립적인 색조와 넓은 창문이 한강의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하고 있었다. 하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망설이는 발걸음이 나무 바닥에 울려 퍼졌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지만 매 순간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다가가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하나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했다. 멀리서 보이는 도시는 빛과 그림자가 섞여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느끼는 내면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뭐 마실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안심시켰고 하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와인 한 병을 열고 두 잔을 따랐다. 잔을 건네며 손끝이 닿자 하나는 팔을 타고 전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하나는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지훈은 침묵 속에서도 편안해 보였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지만 충분히 거리를 두어 그녀가 불편하지 않게 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어 긴장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깨뜨렸다. 이거 이상하죠, 하나씨. 저도 그래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순간을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원하신다면 그냥 대화만 나눠도 돼요. 아니면 지금 당장 여길 나가도 괜찮아요. 그의 말은 그녀를 무장 해제시켰다. 그의 목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연약함은 뜻밖이었고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하나는 그의 얼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왜 이걸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당신 내면에서 무언가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에요. 호기심일 수도 있고 필요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판단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저 당신 곁에 있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은 하나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하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부부 교환이라는 아이디어는 처음엔 성진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몇 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 온 공허함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날 밤 그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그의 눈에서 무언가 확신을 찾으려는 듯했다.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을 때 그는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성진과의 일상에서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다. 그들 사이의 첫 접촉은 망설임으로 가득했지만 곧 더 강렬한 무언가로 변해갔다. 지훈이 한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자 하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그 점이 모든 것을 더욱 진짜처럼 느끼게 했다. 그들의 입술이 마침내 닿았을 때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감정이 폭발하며 생기를 되찾는 듯했다. 키스는 느리고 신중했지만 오래도록 느껴보지 못했던 열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지만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모든 선택권을 그녀에게 맡겼다. 하나는 자신의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단순히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훈에게는 그녀를 안전하고 원한다고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가 그녀를 침대로 이끌었을 때
그 움직임은 거의 자연스러웠다. 마치 두 사람이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우는 계속해서 그녀를 부드럽게 대하며 그녀가 보내는 모든 신호를 읽고 그녀의 경계를 존중했다. 반면 하나는 이상할 정도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날 밤은 그녀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흐릿하게 흘러갔다. 차가운 기능적 공간이었던 방은 이제 두 사람의 에너지로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곳이 되었다. 단순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진 의미가 중요했다. 하나에게 그것은 그녀가 여전히 욕망과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둘은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했다. 지훈은 그녀를 안으며 그녀의 호흡이 가라앉도록 도와주었다. 하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에서 오는 것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마침내 허락받는 기분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다음 날 아침,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다. 하나는 지훈보다 먼저 깨어나 잠든 그의 얼굴을 몇 분간 바라보았다. 그는 너무 평온해 보였고 그것이 그녀를 미소 짓게 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연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두렵게 한 것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강도였다.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무엇으로 그녀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지훈이 깨어나기 시작하자 하나는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다시 한강을 내려다 보았다. 햇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빛나는 모습이 이제는 달라 보였다. 세상이 어느새 변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 방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나는 지훈이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는 소리를 들었다. 괜찮아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나올 뻔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돌아보며 껴안았다. 마치 그 순간이 그녀를 붙잡아줄 유일한 닫힌 것처럼 그를 강하게 붙잡았다. 조용한 아침 식사 후 지훈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길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 모두 말로 표현하지 못한 깊은 의미가 흐르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하나씨.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하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손을 꽉 잡았다가 차에서 내렸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성진이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잠시 들더니 물었다. 잘 다녀왔어?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별일 없었어. 성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휴대폰에 집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는 2층으로 올라가며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그들이 정한 약속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 내면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그날 밤 성진 옆에서 잠을 청하려 애쓰는 동안 하나는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지훈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함께 보낸 밤의 기억은 단순히 그들이 한 행동이 아니라 그가 그녀에게 느끼게 해준 감정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필요로 하는지조차 몰랐던 완전함의 느낌이었고 이제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하나는 그날 밤 3번째로 침대에서 뒤척였다. 방 안의 침묵은 귀를 찢을 듯한 소음처럼 느껴졌고 성진의 고른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성진을 몇 초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며 같은 감정을 느낀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 지훈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득 채우는 감정과 비교해보면 그 기억은 희미하고 아득했다. 그 비교는 피할 수 없었고 잔인했다. 지훈은 그녀 안에 죽어있다고 믿었던 무언가를 다시 깨웠고 그로 인해 그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동시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그 후 며칠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다. 하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었다. 성진은 부부 교환이 그저 대수롭지 않은 실험 정도로 여기는 듯했고 다시는 민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변화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사실은 그녀를 짜증나게 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마주할 자신도 없었다. 지훈의 메시지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잘 지내요? 라는 간단한 문자였다. 하나는 답장하기까지 몇 시간을 고민하며 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한지 갈등했다. 하지만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며 결국 그녀는 그와 대화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응, 잘 지내요. 지훈 씨는요? 라고 답장을 보낸 후 그들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주고받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하나를 더 깊은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지훈은 결코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공유했던 연결을 무시할 수 없다는 묵시적인 이해가 있었다. 그는 하나의 하루를 물었고 그녀가 성진에 대해 느끼는 답답함을 들어주었으며 가끔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하나는 내적 갈등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는 이 대화를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 지우는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하나는 망설였다. 그녀의 일부는 이 선을 넘는 것이 그날 밤과는 다를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4명의 성인이 공유한 실험이 아니라 그녀와 지훈 사이의 일이 되었고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동의했다. 약속 당일, 하나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있는 지훈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그녀를 보자 일어서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훈은 자신의 일상과 직장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는 그의 눈이 자신의 말 하나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매일 당신을 생각했어요. 지훈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고백했다. 하나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또 다른 감정은 그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도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날의 커피는 시작에 불과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만났고 항상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만났다. 매번의 만남은 둘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 같았다. 단순한 욕망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하나는 자신이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반면 성진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하나의 변화에 무심한 듯 보였거나 어쩌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 같았다. 하나는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밤은 길고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성진은 그녀가 말하는 어떤 것도 관심 없어 보였고 휴대폰이나 업무에 더 몰두하는 듯했다. 어느 날 밤 하나는 용기를 내어 그와 대화를 시도했다. 당신은 행복해요? 그녀는 몇 주 전 지훈이 했던 질문을 반복했다. 성진은 당황한 듯 그녀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왜 그렇게 생각해? 그의 무관심한 태도는 그녀에게 날카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그녀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난 아니에요. 그녀는 단호하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성진은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 우리는 괜찮잖아.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잖아. 왜 문제를 만들려고 해? 난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성진. 오래전부터요. 당신은 그걸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말이 튀어나오자 멈출 수가 없었지만 이 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성진은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하나는 혼자 거실에 남아 전에 없던 공허함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지훈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성진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려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그녀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녀를 원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또 다른 만남 후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나,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요. 난
그 이상을 원해요. 그의 고백은 그녀를 놀라게 했지만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끝없이 지속될 수 없는 순환에 갇혀 있었다. 하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나는 지훈과 자주 만나던 카페 창가에 서 있었다. 겨울이 찾아왔고 서울의 바쁜 거리 위로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몇 주 동안 그녀에게 감정을 일깨워준 그 장소가 이제는 마지막 작별의 무대가 될 터였다. 지훈이 도착해 그녀와 시선을 마주쳤을 때 하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는 여느 때처럼 침착하게 걸어왔지만 그의 미소에는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과 완전히 함께할 수 없는 공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를 깊이 베었지만 그녀는 그의 솔직함을 존중했다. 하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말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도 그녀 자신에게도 공평하지 않았다. 지훈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도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테이블 위로 그의 손을 잡으며. 하지만 나 자신이 행복을 찾기 전에는 누구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 제 일부만 줄 수는 없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저는 아직 온전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작별은 조용했지만 깊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가 카페를 나설 때 그녀는 마음속에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성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지훈과의 거부할 수 없는 욕망 때문도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성진은 소파에 앉아 뉴스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혼하고 싶어.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도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는 분노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마침내 내렸다는 깊은 안도감만이 있었다. 며칠 뒤 한강을 따라 걷는 동안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는 자신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삶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찾을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녀 스스로가 써내려갈 이야기의 시작. 이 감동적이고 몰입감 넘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매력적인 이야기를 원하시나요?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마음을 울릴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하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